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한 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2년 만에 암매장의 진실도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내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전국 시도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도 지역에 맞는 전략을 내세워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국비사업 유치에 전남 7개 시군이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전남에서 스토킹 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정치권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근처 공사장에서 발견된 유골 한 구가 5.18 행방불명자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2년 넘게 감춰진 진실이 풀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묘지에서 260여 개의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됐던 지난 2019년 12월. 이 유해들은 발견 당시부터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행방불명자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주목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 광주교도소는 계엄군으로 투입된 삼공수 여단이 주둔하며 광주 봉쇄작전을 펼쳤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사를 벌인 지 2년 9개월 만에 유해 유골 가운데 한 기가 행방불명자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행방불명자 가족의 DNA를 이번에 발견된 유해와 비교해 본 결과 9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확보한 자료를 보내 DNA 일치 사실이 확정될 경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발견된 행방불명자가 누구인지는 추가 DNA 뒤조 작업과 5.18 당시 행적 등을 살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5.18이 일어난 지 42년 만에 행방불명자의 정확한 규모와 암매장의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다만 5.18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희생자 가족의 DNA가 채취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자료여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DNA 채취가 필요하고 또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지 못한 희생자 가족들의 DNA 채취 작업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앞둔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동맹을 맺은 광주와 전남은 AI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내세워 유치에 성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폭 강화된 기업 투자 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다음 달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이어 내년엔 반도체 특화단지와 특성화 대학 지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전국 광역단체가 특화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어 전국구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광주 전남도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반도체 생산시설 여건입니다. 우선 반도체 부지 1,000만 제곱미터를 이미 확보했고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물과 전력 등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AI 반도체 특화단지가 추진됐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 반도체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추진단장을 반도체 업계 출신으로 임명해 본격적인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 지자체들도 각각의 이제 장점들을 내세우긴 하지만 그게 막 아주 우리 광주 전남을 월등히 능가할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전문가들은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요수산단과 한국전력공사, AI 반도체 지첩단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전력 반도체와 화학 공장 내 쓰이는 반도체를 개발과 연구,
생산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고르게 분포했다는 겁니다. 이제 전력용 반도체는 한지원이 가장 큰 수급처라고 할까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만드는 쪽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뭐 그런 쪽에서는 일반적인 반도체보다는 좀 고전압들을 사용하는 그 전력 반도체들이 필요하거든요. 반도체의 부지를 확보하면서 타 지역보다 앞서고 있는 광주 전남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특화단지 유치를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을 만끽하기 좋았는데요. 오늘 출근길은 조금 흐린 모습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상태고요. 오늘 남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 9월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날씨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체온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남 지역에서도 스토킹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 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 나이대인 이들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냥 뉴스 보고 나서 조금 저녁에 다닐 때 좀 무섭다는 생각은 들긴 하죠. 괜히 좀 흠칫하고. 대면뿐 아니라 SNS와 전화, 메시지 등으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으로 파고든 스토킹 범죄. 실제 전남 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도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5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33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520건이 신고돼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장 압박을 느끼는 건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 혐의를 입증해도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입건 건수는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부분 불구속 송치됐고 구속된 경우는 5건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고 형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해자들이 보복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을 뿐더러 이게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형량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최근 경찰과 정치권은 불송치된 스토킹 사건까지 다시 전수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학교에서 교권 침해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학생들에게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교직원 신고는 149건으로 지난 2020년보다 67.4% 증가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모욕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전남은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감소로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대에서 1,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주말 동안 광주에서는 640명, 전남은 747명이 확진됐고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광주 3명, 전남은 6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광주 전남의 누적 사망자는 1,3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6주기 추모제가 그제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추모제는 유족과 각계 인사 등이 참석했고 추모 미사를 시작으로 추모사와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300여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이듬해 9월 숨졌습니다. 해양수산의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에 건립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국비사업 유치에 전남 7개 시군이 뛰어들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과 충남 등 국내 3곳에서 운영 중인 국립해양문화시설. 인천과 충북에서도 개관을 준비 중인 가운데 6번째 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에 들어섭니다. 국비 1,245억 원이 투입돼 전시관과 체험관, 교육관 등 복합 해양문화시설로 건립될 예정인데 입지는 시군 공모로 선정됩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전남 연구원과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선정 등 용역 일체를 맡기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영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해남과 완도, 신안, 여수 등 전남 7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주민 설명회와 지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여건과 균형 발전 기여도, 해양수산자원 등 대상지 선정 평가 기준도 확정됐습니다. 균형 발전 기여도 배점과 어가 인구 등 해양수산자원의 배점 기준을 놓고 특정 지역에 유리하다는 이견이 나오는 등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산 자원은 확실히 어떤 선적으로는 유리하잖아요. 국가 전체적인 균형 발전 차원을 고려하는 게 더 객관적이지 않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입지는 다음 달 중순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캐스퍼 전기차 양산 계획에 맞춰 광주시도 경영 전기자동차 상용화 조성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경영 SUV 전기자동차 부품 개발과 인증, 완성차 생산까지 전기차의 고유 모델이 대량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등 14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전용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는 2024년 광주 송정 목포역과 수원을 잇는 수원발 KTX가 신설되고 인천발 KTX 노선이 재개통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평택에서 오송 복선화 사업과 수원 인천발 등이 신설돼 광주와 목포 직통 노선이 새로 뚫리거나 다시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개통됐던 광주 송정 목포에서 인천 KTX 노선은 2018년 평창 올림픽을 끝으로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철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야생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은 221명으로 전국 환자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도 3명에 달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9월에서 11월까지는 진드기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 기피제 사용과 피부 노출 최소화, 귀가한 후에 즉시 샤워를 하는 등 개인의 위생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중고시장에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고액 거래 물품이 나오면서 사기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밝혀진 것만 하루 평균 10억 원의 중고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기 수법도 치밀합니다. 울산 MBC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달 대행 일을 하는 라이더 변재현 씨. 지금 오토바이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걸로 바꾸려고 중고거래 앱으로 거래를 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700만 원을 입금했는데 탁송으로 받기로 한 오토바이가 오지 않은 겁니다. 중고거래 앱에는 판매자의 오토바이 매장과 판매용 오토바이 사진, 명함까지 올라와 있어 믿었는데 모두 가짜였습니다. 센터라서 믿을만 했고
명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알아보고 했어야 됐는데 너무 제가 성급했었죠. 그때 너무 뭐에 홀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인터넷 사기 피해 조회 사이트에 해당 판매자 이름과 은행 계좌, 전화번호를 검색해봤습니다.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11건이나 나옵니다. 이 같은 중고거래 사기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검거 건수만 8만 4천 건, 피해액은 3,600억 원이나 됩니다. 오토바이나 차량 같은 고액 중고 물건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면서 검거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피해액은 4배나 늘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할 때는 안전결제 기능을 사용하고 판매자가 사기꾼인지 사기 피해 사이트에 검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광주 지역의 복싱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대회가 코로나19 3년 만에 열렸습니다. 광주 복싱협회는 어제 동구 다목적 체육관에서 2022 광주 생활체육 복싱대회를 열고 선수 260명 등이 대회에 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소년부와 성인부, 여성 일반부 등 모두 130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광주시가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치매 친화 사회라는 주제로 열리며 치매 환자 가족들이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치매 극복을 위한 뮤지컬 공연도 열립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치매 관련 종사자와 치매 가족 등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튜브 방송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4년간 적용될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와 변호사, 언론인 등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려 다음 달 중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조금 흐린 모습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상태고요. 남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3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영암 1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4도로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리의 출근길 기온 14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많겠고요. 내일부터 또다시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